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작가분의 따뜻한 메일을 받았어요. 아직 제 채널 규모가 작긴 하지만 작가분이 직접 메일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몇 번 있었는데요. 2021년 4번의 노크로 데뷔를 하고 0125, 돼지와의 키스라는 장편 소설을 이어서 출간했으며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가 4번째 작품이자 첫 에세이집이라고 소개해 주신 K씨라는 작가였습니다. 불면증을 심하게 앓던 과정에서 제 목소리와 낭독을 듣고 구독자가 되셨고 불면증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는 감사의 말씀도 해주셔서 더 친근하게 느껴졌는데요. 이분을 제가 잘 몰라서 메일을 다 읽고 작품을 검색해봤어요. K씨 작가의 데뷔작 4번의 노크는 미스터리 스릴러 장편 소설로 저자의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주는 놀라운 소설이었는데요. 영화계가 먼저 픽한 이 작품은 이미 영화화 판권 계약을 맺었고 이 책 4번의 노크가 2021년 10월 28일에 출간되었는데요. 그해 12월 윌라 오디오북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2위가 현대문학의 거장 박경리 작가의 토지, 3위가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신간 소개는 하는데 아직 채널 규모가 너무 작아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긴 하다라고 전했더니 조회수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찐 구독자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오늘의 신간도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씨 작가의 첫 에세이집 우린 평생 전학생으로 사는 운명이니까는 2번의 스타트업 경험과 실패, 인생의 좌절을 맛본 저자가 실패와 희망, 그리고 행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써내려간 책인데요. 적대적이었던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자기 비하와 연민으로 점철된 시간들을 반성합니다. 실패와 회복을 다루지만 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쾌하고 섬세하고 삶에 대한 통찰이 빛나고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감성 에세이인데요. 저도 읽으면서 끄덕끄덕 함께 공감하고 위로와 힘이 되는 따뜻한 힐링의 시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책 속의 좋은 내용들 중에서 몇 챕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끝이 보일 때 시작되는 아이러니. 극과 극은 통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웜홀 같은 것이 있는 건 아닐까.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작인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세상 이치가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끝과 시작은 함께한다는 것이었다. 죽음과 맞닿으면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처럼 끝이 보일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언젠가 긴 터널을 지나며 갑자기 몸이 굳었던 적이 있었다. 내 인생도 터널에 갇혔다고 느끼자 몸이 말을 안 들었다. 힘든 상황과 맞물려 몸이 꼼짝 못하고 굳어버렸다. 그 이후 터널을 지날 때마다 긴장했다. 터널 안에서 차가 막히기라도 하면 급격히 무서워졌다. 불안이 몸으로 표출될 때쯤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내 앞에 터널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터널을 만든 이유는 큰 산을 넘어가면 더 힘들기 때문이었다. 힘든 시간을 관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러자 한층 마음이 놓였다. 터널은 직선이 아니다.
다음 산의 출입구에 닿으려고 곡선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건 코너를 돌고 있어서일지도 모른다.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닿자 놀랍게도 떨림이 잦아들었다. 나 같은 성격을 가진 다른 사람은 터널이 붕괴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런데 터널을 달리다 보면 반드시 비상구도 있었다. 막연함을 걷고 구조를 찬찬히 자세히 살피면서 두려움은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터널을 달릴 때 느꼈다. 터널 끝 소실점에 가까이 다가가자 점점 커졌고 번쩍 눈부시더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그저 다가간 것만으로 소실점은 탄생점이 된 것이다. 그때부터는 무섭지 않았다. 어두운 터널은 빠르게 관통하는 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또 들어가는 문이 있다면 반드시 나가는 문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문이 없으면 뒤돌아서 나오면 되니까. 터널 공포를 이겨낸 것으로 시작과 끝은 함께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래서 늘 죽음을 인식하고 있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찬가지로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 역시 새로운 시작이었다. 늘 그랬다. 새로운 시작, 새롭게 태어나려면 끝을 봐야 했다. 졸업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듯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전학생의 운명인 것이다. 냉동실과 사진첩.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래전부터 던진 질문이지만 되돌아온 적은 없다. 문득 냉동실을 보며 생각했다. 왜 냉동실은 다 비슷할까? 뭐가 뭔지도 모를 것들이 얼어붙어 있다. 냉동 제품부터 안쪽 어둡고 깊숙한 곳엔 뭐가 있는지 짐작도 하기 어렵다. 나중에 먹을지도 몰라서 넣어둔 것이다. 그러니까 몰라서 둔 것이다. 나중에 쓸지도 몰라서 한 자리 차지하는 옷장에는 안 입은 지 수년이 넘은 옷들이, 수납장에는 먼지 수북한 잡동사니들이 가득하다. 소중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다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만족을 뒤로 미루면 반드시 사용 가치를 잃고 썩었다. 휴대폰 사진첩도 그렇다. 기억하고 싶어서 찍었지만 정작 기억을 저장하는 건 휴대폰이다. 사진 찍었으니 기억에서 지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내 기억 저장 장치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다면 그게 나인 것은 아닐까? 언젠가 불꽃놀이를 보러 갔다. 그 화려한 불꽃놀이를 휴대폰 액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몰라서 그렇다. 나중에 볼지도 몰라서.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휴대폰 사진첩을 뒤적이는 일은 많이 없고 용량이 차면 휴지통으로 들어갈 것이다. 운 좋으면 고스란히 어두운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이동한다. 노년에나 볼지 몰라서. 소중한 기억을 아무데나 넣어두고 싶지 않다. 사진을 인화해서 기껏해야 침대 밑, 장롱한 깊숙한 곳에 보물처럼 보관하는 것보다 잘 보이는 곳에 두겠다. 직접 눈으로 담는 시간을 늘리겠다. 소중한 기억이 자리할 곳은 눈과 가까워야 의미를 가진다. 나는 노년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보다 불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내 기억이라는 펜으로 불꽃을 그리고 생생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 말이 맞는지 직접 불꽃을 보여주러 앞장서겠다. 그렇게 몰라서 채우기만 했던 냉동실을 싹 정리했다.
오래전에 넣은 고기가 옴짝달싹 못하고 엉겨붙어 있었고, 냉동 블루베리도 깡깡 얼어붙어서 한참을 살펴보고서야 알았다. 분명 냉동실에 넣을 때는 소중하다고 여긴 것들, 나중에 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겠지만 지금은 뭐가 뭔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결국 잊겠다는 다짐과 다름없었다. 냉동실을 정리하자 공간이 생겼다. 여유가 생겼다. 휴대폰에 불필요한 앱과 의미 없는 사진들도 정리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자 조금씩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여유 공간이 생긴 냉동실과 휴대폰을 보면서 앞서 던졌던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느낌이었다. 가볍게 살자. 여유 있게 살자. 내게 속한 유무형의 물건들도 줄이자. 그렇게 나를 크게 만들자. 중요한 단어일수록 발음하기 쉽고 짧은 음절을 사용하는 것 같다.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다듬어져 짧고 쉽게 바뀌는 것이다. 다른 언어를 봐도 가장 중요한 단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발음이 어렵거나 긴 음절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주 사용한다는 건 효율과 중요를 의미하기도 했다. 길고 어려운 학술 용어도 대중 언어가 되고 오랫동안 사용하면 분명 짧아질 것이다. 나, 너, 우리, 엄마, 아빠. 미니멀리즘이 좋다. 인간관계도. 휴대폰에 많은 번호가 저장돼 있어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도 많지 않다.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제 만난 친구처럼 연락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삶이 작고 가벼워야 움직이기 쉽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 부담도 적었다. 연비가 좋은 것은 물론 무엇보다 작은 건 귀엽다. 내 미니멀리즘의 목표는 15분 내 야반 도주할 수 있을 만큼의 가벼운 짐이다. 이제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는 건 버리거나 나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건 버리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새로운 공간 창출이었다. 공간이 창출되자 신기하게 생각의 공간도 함께 열리기 시작했다. 잡동사니와 맺었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날아갈 것처럼 가벼운 기분이 들었다. 한때 내게 울림으로 다가왔던 영화 속 주인공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때의 감동은 그대로다. 많은 엑스트라와 세부 설정은 기억이 없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었다.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고 중요한 몇 장면만 남아도 내게는 명작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여백의 공간으로 두는 삶을 지향하게 되었다. 중요한 건 뒤에 있다. 아버지는 동물 다큐를 참 좋아하셨다. 어느새 나도 그런 아버지를 닮아간다. 나이 들수록 꽃과 동물, 아이들이 더 예뻐 보여 웃음이 절로 나온다. 나이 들수록 몸도 마음도 부드러워진다는 건 자연의 이치인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호르몬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나 보다. 아무튼 동물 다큐를 좋아하는 만큼 다양한 동물을 본다. 지구에 사는 생명은 800만 종이 넘는다고 하니 이름 붙이는데도 고생 꽤나 했을 것 같다. 문득 생김새만큼 기상천외한 동물 이름들을 보며 생각했다. 중요한 건 뒤에 있었다. 수식어는 폭설 후 쌓인 눈처럼 본질을 지우려 들지만 결코 가릴 수 없었다. 본질은 시차를 두고 뒤늦게 나타난다. 눈이 녹을 시간은 필요하니까. 마크 트웨이는 수식어가 떠오른다면 그것을 죽여라. 스티븐 킹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수식어로 포장돼 있다라고 말했다. 수식어를 죽여야 그 나머지 말이 가치를 가진다는 말이다. 늑대 거북은 늑대가 아니라 거북이다. 개코 원숭이의 본질은 개코가 아니라 원숭이다. 대머리 독수리는 대머리가 아니라 독수리다. 주저앉아있는 나의 본질은 나다. 주저앉아있다가 일어난 나도 나다. 수식어가 어떻든 중요한 건 나였다. 수식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뺄 수 있다면 빼고 나만 남기는 것도 좋다. 마크 트웨인과 스티븐 킹이 그렇게 말했다.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런데 이불 안이 더 위험해.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만큼 좋은 게 없다.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고 약간 추운 온도에서 이불을 덮는 게 좋다. 지붕에서 한 번, 이불에서 또 한 번, 이중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처럼 느껴진다. 세탁한 뽀송뽀송한 이불에서의 포근함이 좋다. 그런데 매트리스의 안락함과 이불의 포근함이 제일 위험하다. 거기에 휴대폰을 통한 도파민까지 더해지면 내가 갈 곳은 정해진 것과 다름없었다. 이 안락함은 후불제 결제로 공급자 란에는 의료법인이 찍혀 있을 것이다. 나이 들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데 거동을 못하면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그런데 저마다 굳이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난 그 기준을 8시간 정도로 잡는다. 침대도 하루 8시간을 넘어서면 요양원 침대로 바뀐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침대가 되고 마는 것이다. 어떻게든 움직여야 한다. 이불은 내 마음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서 외출 후 집에 들어왔을 때의 침구 상태가 곧 내 마음인 경우가 많았다. 침구 상태가 내 마음의 대변인인 셈이었다. 이런 이불에는 분명 중독성 물질이 있는 게 분명하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지만 이불 안이 더 위험했다. 건강을 갉아먹고 시간을 삭제해버린다. 노인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내가 행복했던 기억들도 이불 안에서는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억도 이불 밖에 있었다. 안 그래도 위험 물질인 이불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더 위험해진다. 시간 삭제 기능이 있는지 2-3시간은 훌쩍이다. 요즘 시대의 블랙홀은 스마트폰, TV 액정, 침대, 이불이다. 시공간을 왜곡시켜버린다. 뉴스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는 영상을 봤다. 고정된 자세로 비틀거리는 걸 보고 무섭다는 생각보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 중독이라는 건 현실 도피를 목적으로 호르몬을 속여 극한의 쾌락, 환각, 안락함, 편안함을 좇는 것이다. 중독은 취약함을 파고드는데 집에서는 그게 이불 같았다. 이불 속에서 수면 시간을 채워도 침대에 계속 누워있으면 시들거렸다. 비틀거렸다. 졸음과 각성의 중간 단계에서 졸음에 더 기운 상태였다. 그렇다고 깊게 잘 수도 없고 그대로 누워서 하루를 보내면서 생각한다. 내일의 계획들을 세우면서 내 게으름을 합리화해버리는 쉬운 선택을 하고 가짜 안정을 얻는다. 이불이라는 다운 계열의 마약과 휴대폰 속의 도파민 분출이 업계열 마약이 되어 종일 이불 속에 갇혀있게 하는 것이었다. 하루 8시간, 그 이상이면 위험 신호라고 여겼다. 정물이 될까봐, 내 침대에 바퀴가 달릴까봐. 고민 끝에 이불을 걷어차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갔다. 다리를 움직이자
심장은 알아서 뛰었다. 혼자 어둠 속에 있을 때 막연한 두려움에 떨리는 박동과는 달랐다. 쿵쾅거리는 심장과 달리 두근댔다. 이어 심장 뛰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혼연일체가 됐다. 심장이 온 몸을 뒤흔들던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기분 좋은 리듬감이 느껴지다 어느새 땅을 디딛는 발과 호흡을 맞춰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안겼다. 발에서 다리, 심장, 눈으로 이어지는 기분 좋은 진동. 그리고 진동이 상쇄된 진공의 기분은 마치 구름을 거니는 것처럼 산뜻한 기분이었다. 걸을 때마다 내 몸에 붙은 불안과 우울은 떨어져 나갔다. 난 인간을 구원하는 건 머리보다 발끝에서 온다고 믿는다. 이제 도망치는 런에서 달리고 질주하는 런으로 바꾸겠다고 생각했다. 다행이었다. 심신미약이 고작 기름칠 정도로 차도를 보였다. 이불을 벗어나 걸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좋다. 나오길 잘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전단지가 말했다. 바닥에 나뒹구는 전단지를 보다가 나 역시 같은 꼴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전단지가 나뒹구는 모양이 왠지 모르게 힘차 보였다. 쓰레기도 움직이는데 나는 왜? 에서 시작한 생각은 금방 혼잣말로 튀어나와 버렸다. 구겨진 게 뭐 어때서? 책 귀퉁이 접는 것도 다시 읽으려는 의도인 것처럼 그 순간을 기억에 남기려고 접었다. 실수할 때마다, 망할 때마다 굴곡졌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마다 길이 보였다. 뻘짓, 허튼 짓, 바보 같은 짓을 할 때마다 변화가 있었다. 가만히 있을 때면 부패하기만 했다. 가장 비극적인 삶이 나이 들어서 이야깃거리가 없는 지루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은 어릴 때는 말로 조각되고 어른이 되면 경험으로 조각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솟는 명품이 될지 낡은 물건이 될지는 경험의 차이에서 온다고 믿었다. 사람 마음은 종이 같아서 한번 접으면 다시 곱게 펴도 접힌 선이 남아. 그래, 내 마음은 많이 접혔지만 그 선으로 비행기 배를 만들어서 멀리 갈 거야. 고개 숙일 때도 있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들어올려. 숙일 때마다 들어올리면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동의하는 거야. 시간차를 두고 끄덕여도 그것도 끄덕이는 거야. 바닥에서 건진 건 옥이었다. 편지 끝엔 자신의 한계가 어딘지 궁금해질 때 인간은 강해진다는 추신이 있었다. 옥이는 그렇게 일어나게 만들었다. 내 끝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는 마음을 딛고. 시작하자. 돌이켜보면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답이었다. 크게 시작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글을 쓸 때도 철자, 단어, 문장, 문단, 한 권의 책이 되는 것처럼 차근차근 작게 시작하는 게 전부와 같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런데 시작이라는 말에는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는지 시작할 때마다 두려웠다. 과거의 나는 비장한 마음, 지나치게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고 조급함, 강박에 휩싸였다.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성문을 부수는 것처럼 비장해야만 했을까? 돌이켜보면 가슴 뛰는 일보다 발로 뛰는 일이 멀리 갈 수 있었다. 마라톤 완주와 가벼운 동네 산책은 마음의 무게부터 다르니까. 처음 작은 문을 밀어
결국 큰 문을 여는 도미노 방식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우리는 소스를 만들 때도 새끼손가락으로 찍어서 먼저 간을 본다. 가장 작은 손가락으로 안전하게 미리 작게 시도해 보는 것은 손가락도 아는 것이다.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해 본다. 두려움을 먼저 찍어 먹어 보겠다고. 절대로 그냥 살면 안 된다. 하지만 시작은 그냥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냥 살게 된다. 반대되는 것들은 함께하는 것인지, 문 하나로 서로 왕래하는 것인지,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야 용기가 있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용기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주로 나가는 우주선을 두고 용기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저 로봇일 뿐이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의 대사를 공유하고 싶다. 누군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인내를 주실까,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가족이 더 가까워지기를 기도한다면 갑자기 사랑의 마음을 주실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신은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나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시작할 용기를 달라고 하면 시작할 작은 기회를 주실 것이다. 아주 미세한 시작의 기회 말이다.